해양 레저를 제주 관광의 오션 뉴딜 산업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제주 국제 해양 레저 박람회 컨퍼런스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CTV 제주 방송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일차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해양 레저 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무래도 박람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고 해양 레저 산업은 분명 제주의 큰 성장 동력이 될 텐데 또 제주를 중심에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토론을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신 뒤에 관련해서 패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패널들만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장입니다. 홍성화 제주관광학회 회장 겸 제주대 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는 김영남 제주대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패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대로 한라일보 경제산업부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김덕진 제주대 교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기우 해양산업과 과장입니다. 임종훈 제주특별자치도 요트협회 감독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훈 제주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신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남 제주대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해양 레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김영남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제주 해양 레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해양 레저 관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제주 해양 레저 관광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계 그리고 업계 그리고 이제 기타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마지막에 제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한 정의가 널리 있지만 아직 특별히 이것이 해양 레저 관광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딱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용어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보자면 우선 해양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얘기하는데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이동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즉 거주지에서 떠나서 이제 관광 목적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제 관광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레저는 이제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여가, 이제 취미 이런 것들을 레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은 이제 그 해양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그리고 레저 활동을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게 이제 꼭 제주도뿐만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양을 관리하는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부서는 이제 해양수산국,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국이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레저는 이제 스포츠, 체육 활동으로 들어가서 체육부에서 이제
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관광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관광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양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레저를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또 관광을 분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 이 세 가지 개념을 합친 해양 레저 관광의 활성화 방안이 그동안 좀 미흡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보고 있지만, 보통 많이 구분을 하는 게 해안 이존형과 해안 연관형으로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해안 이존형이라는 것은 이제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광 활동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양 연관형은 굳이 해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나 해양 박물관처럼 해양과 관련된 이제 어떤 교육 시설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해양 레저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관광과 해양 레저, 이 두 개 분야를 따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서 좀 정립을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양 관광은 해변형과 해증형으로 나누고, 해양 레저는 해양 마리나형과 레저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해변형은 이제 흔히 이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관광 활동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해변 공연장이라든가 이제 뭐 거기에서 나오는 식당, 그리고 커피숍,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해변형 해안 관광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해양 레저는 아무래도 레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활동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마리나형과 레저형으로 나눠봤습니다. 마리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리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크루즈 요트라든가 파워 요트, 그리고 배낚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마리나형에 집어넣고, 그리고 레저형은 마리나 시설이 굳이 필요 없는 윈드서핑이라든가 뭐 보드서핑, 그리고 스킨스쿠버, 스쿠버 다이빙, 카약, 딩기 요트, 이런 것들을 레저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좀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해양 레저 관광이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정부의 관계 부처가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관광이 발전이 못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는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해양 레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나마 해양 레저 관광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했던 게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신경을 썼던 반면, 그에 따라 이제 일반 국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성에 대해서 이제 취약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주도,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관광 활동을 즐기기에 괜찮지 않냐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계절성이라는 것은 그 계절에 맞는 합당한 이제 그 한 가지의 관광이라든가 레저를 이제 하기 좋은데, 나머지 계절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스키를 즐기려는 동호인들은 겨울에만 스키를 할 수 있듯이, 이제 해양 레저도 각 계절에 맞는 그 해양 레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절은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 활동이 여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보통 무동력, 즉 요트라든가 윈드서핑 같은 것은 이제 바람이 불어야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바람이 좀 다소 적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를 이용하는 보드 서핑이라든가 패들 서핑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높아야 잘 즐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가 그나마 이제 파도가 높아서 그런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가 좋은데 또 그때는 이제 너무 기온이 차거나 아니면 이제 풍랑주의보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해양 레저를 즐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든가 봄철에는 파도가 높지 않아서 또한 그것을 즐기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도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해양 레저의 부분에 이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라든가 이제 뭐 미국의 하와이라든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그쪽에서는 이제 많은 해양 레저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자유로운 해양 레저 상품들이 이제 개발되지 못했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문화가 확산이 미비했다는 그런 반성도 있습니다. 즉 해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양이라는 것은 이제 수산, 즉 이제 먹거리를 위한 생산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인식됐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향유하기 위한 곳이다라는 그런 문화에 대한 정착이 어려웠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관광이 발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양 레저 관광 진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주도에서 측면에서 보면 많은 해양 계획들이 있습니다. 실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제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발전 계획에 해양 레저 관광 부문의 계획들에서 해양 레저 관광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봤는데 총 17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양 관광 테마 권장력 조성 산업, 즉 마리나 구축 사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그 외에 뭐 해양 주변, 즉 어항 정비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 각 지역의 이제 유원지 개발 사업들이 전부 해양 레저 관광 부문의 이제 개발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 해양 레저 관광 추진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권역별로 나눠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 부분만 떼놓고 보면 제주도는 이제 문화, 자연 공존, 세계 해양 관광 명소를 이제 추진하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크루즈, 마리나 기반의 동아시아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한다. 그리고 국제 관광지에 맞는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해양, 레포츠 융합의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곳으로 제주도의 해양 레저 관광을 추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어항이라든가 이제 마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 시대에 맞게끔 다시 개발하려는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제주도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 그리고 수정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영이라든가 신항, 도두, 이호, 이제 강정, 중문 등 여러 가지 마리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개발 계획을 제주도에서 또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행 방안 아니긴 하나 또 제주도 해양 공간 관리 정책 방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해양 공간이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어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 각
권역에 맞게끔 크게 6가지로 나눠서 개발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 계획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어촌 뉴딜 300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0년까지 전국에 있는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이제 현 시대에 맞게끔, 그 예전에는 이제 어선을 중심으로 이제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새로운 해양 관광 그리고 더 발전된 어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제 신천항이라든가 태영 1위, 하해항, 고내항 등 총 8개의 이제 개발 그 항들이 이 어촌 뉴딜 프로젝트에 되어 있어서 이제 각 어촌계별로 어촌 마을별로 이것은 지역 주민 주도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서 이 어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2024년까지 약 3조 원이 투자될 이제 대형 프로젝트로 제주도의 해양 레저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이 어촌 뉴딜 3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주도의 그 해양 레저 관광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합당한 전략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그 제주 해양 레저 관광의 정책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일단 제주 해양 계획 중첩 사업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즉 여러 가지 계획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개발 계획에 이제 묶여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향후 이제 현재는 어촌을 중심으로 이제 어선을 중심으로 발달된 그런 어촌들을 이제 앞으로는 해양 관광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아니면 IT라든가 아니면 산업이라든가 미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계획들을 공유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전국별로 점차 어선이라든가 어부라든가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어촌 마을이 많이 쇠퇴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점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가 그곳에서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재 어렵다고 해서 미래까지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각 어촌 마을별로 어선은 이제 몇 척이 되어 있고 어떻게 중간 상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부들은 몇 명이 있고 해녀들은 몇 명이 있고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제 이 어촌 마을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활성화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주 해양 레저 관광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현상에 이제 놓여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 레저 관광 자원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봤는데, 우선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은 연안이나 해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욕구나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력성과 흡인력을 지닌 유무형의 소재적 자원으로 해양 이존형, 해안 연관형의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 자원으로도 문화 자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 시설 자원, 자연 자원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변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연 자원만이 해양 자원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라든가 여러 학자들은 시설 자원과 문화 자원도 중요한 해양 관광 자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즉 전국 대비 약
28.8%, 즉 30%에 가까운 해양 관광 자원을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은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가 리조트, 호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주도의 해양 관광 자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해변 아니면 뭐 수중 자원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고 통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봐야만 이제 제대로 된 해양 관광 레저 정책을 이제 펼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제주도의 해양 관광 자원은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관광 자원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있고 그리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해양 자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크게 11개의 이제 지정된 해수욕장이 있지만 현재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해변들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레저에서 수요층도 많고 그리고 산업 전력하기 좋은 이제 마리나 시설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제주도에는 지금 5가지, 6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 마리나 시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건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즉 판튼 시설, 배를 댈 수 있는 정유 시설이 있으면 전부 마리나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요트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해양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이제 마리나 시설로 볼 것인가? 이에 따라서 제주도의 마리나가 몇 개로 나눠질 수 있는지는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양 관광에서 가장 큰 측면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또 크루즈 관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크루즈가 될 수 있는 이제 항이 지금 제주항과 강정항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수중 레저가 발달한 곳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스킨스쿠버가 가장 발달된 곳이 제주도인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수중 관광은 그 비경이 있어야 되는데 열대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산호초라든가 해초라든가 풍부한 자원이 그 수중 자원이 있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런 스쿠버 다이빙들이 이제 발전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비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주도의 수중 레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장이라든가 해양 레저 스포츠, 특히 해양 레저 스포츠는 현재 2015년부터 제주도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이나 월정 해수욕장, 2호, 함덕, 그리고 삼양, 그리고 곽지, 김영 등을 통해서 이제 보드 서핑이라든가 패들 서핑이라든가 카이 서핑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하는 이런 서핑 문화가 제주도에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해양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낚시 관광 포인트를 중심으로 낚시 관광객들이 많이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잠수화 관광 그리고 유람선 관광들이 발전하였고 그리고 윈드서핑과 그리고 크루즈 요트 관광이 제주도에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호인을 중심으로 하는 스쿠버 다이빙도 제주도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2010년대 후반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핑이라든가 패들보드 등이 이제 유행을 해서 현재 제주도 관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요 자원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욕장은 이제 11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고 그 외에 비지정 해수욕장이 있어서 다양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시설은 이제 도두항에 이제 3개의 이제 판튼 시설이 있어서 3개의 마리나 시설이 있고 김영에는 2개의 이제 판튼 시설이 있어서 2개의 마리나 해서 보통 제주도에 9개 있는 마리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의 마리나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이제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항에서 작게 이제 이런 마리나 시설이 이제 들어설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추진을 이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트 마리나 현황에 대해서 현재 제주도는 이제 93개의 선석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상까지 이제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실은 제주도의 수요층에 비해서 좀 적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제주도에는 어촌 체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 체험을 이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6개의 어촌 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과 어항도 이제 100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수중 레저 사업장이 2020년 기준으로 총 19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이제 호주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업체들이 전부 제주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수중 레저 사업장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트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요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카지노를 중심으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이제 요트 사업체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취미, 레저로 이제 이용하는 개별 요트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은 처음에는 이제 서귀포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현재는 이제 제주도 여러 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젊은 층들이 하고 있는 서핑이 제주도를 각 곳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핑의 장점은 다른 이제 해양 레저에 비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들보드도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AHP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 해양 관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인프라, 대중성, 산업화, 콘텐츠. 이에 대해서 어느 측면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인프라가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인프라가 가장 많은 중점 사항으로 봤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화 그리고 대중성, 콘텐츠 이렇게 4개로 이 순서로 나눠서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상위 계층에 대해서 평가 요인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인프라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대형 마리나 건설보다는 거점형 해양 레저 시설을 주로 중점해야 된다. 즉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항들이 있는데 이 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마리나라든가 아니면 해양 레저 시설들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화 측면에서는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한 해양 레저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의 이제 상생 방안과 거점형 해양 레저 시설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각 어촌별을 대상으로 해서 해녀들이라든가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 간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항이 넓으면 반을 나눠서 이쪽 한쪽 면에는 어선이 사용하고 한쪽 면에는 레저 요트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게 상당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선의 속도와 그리고 레저 보트의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고자 하는 해양 그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 어선과 레저 요트가 같은 항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화롭게 두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사용하게끔 하기보다는 한쪽 항을 정했을 때 여기는 이제 레저 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어선들과 해녀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어선이라든가 해녀분들이 이제 고령화를 위해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현재 많은 시설들을 지금 당장 준비하기보다는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이곳은 해양 레저항으로 만들게 되면 그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은 단 하루 만에 그리고 단 시일 내에 그걸 또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인력 확충이 중요한데 그 인력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1, 2년 교육으로 해서 전문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촌이 있는 것에 어촌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여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점차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청년들이 해양 레저 관광을 이끌도록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하는 것이 지역 주민 간의 그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해양 레저 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일단 제주도에는 이제 어항이 좀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항이 10척, 20척 이 정도의 수준의 그 배를 선석할 수 있는 판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은 이 규모를 가지고 어떠한 그 수익성을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리나에서 직접적으로 벌 수 있는 어떤 수익보단 그 배후 시설을 활용한 수익이 더 중요한데 지금 제주도는 그런 측면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말이라는 요트를 세울 수 있는 그 요트를 대는 이런 주차장, 그 판튼 시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레저 관광시설이 한꺼번에 발전을 해야만 그 지역이 진정한 마리나 시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리나 시설을 어느 항에 만든다고 하면 거기다가 판트 시설만 준비할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 해양 레저를 즐기려는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이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전부 다 마련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이제 진정한 이제 마리나 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콘텐츠, 어떤 대상으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리나 시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오직 요트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해중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스키스쿠버라든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딩이라든가 아니면 서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고 앞으로 점차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항을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마리나를 중심으로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나 운영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도에서 직접 할 것인가, 위탁 사업을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게 맡길 것인가, 지역 주민에게 맡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 마리나 시설을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해양 레저 관광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해양 레저 관광을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해양 레저 관광, 그리고 문화, 관광 시설, 그리고 레저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스마트 관광, IT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주도에 와서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주와 직결된 현안들을 또 잘 짚어주셨고 해결 방안도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와 관련된 또 사안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화 교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의 홍성화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남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담아져 있는데요. 사실 그 세계 관광기구 UNWTO에서는 미래 시대에 그 관광 자원은 육상 자원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혹은 한 절반 정도는 해양 관광 자원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김영남 교수님이 제주 관광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의 여러 가지 현황, 또 나아가서 그 AHP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양 레저와 관련된 정책까지 다루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우리 패널 분들을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해 드리는 순서가 오늘 그 패널들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덕진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고대로 한라일보 경제산업부 부장님이십니다. 네, 정승훈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임정훈 제주요트협회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기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과장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실 시간은 한 분당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천천히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진 제주대학교 교수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의 김덕진입니다. 먼저 김영남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주 해양 레저의 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조사 분석을 통해서 제주 해양 레저의 문제점과 대안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어촌의 인구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고요. 어촌 인구수뿐만 아니라 어가 인구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더불어 해양 관광객도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 관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육상 자원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상대적으로 해양자원 개발에는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인들에게 어촌은 무한한 잠재력과 경탄을 부르는 공간으로 어촌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어촌 지역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주 해양 레저 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와 관광객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심각합니다. 이는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항 따로, 어촌 따로, 제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부서에서도 공급자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또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수십억을 들여 사업을 유치하고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와 지역의 전문가 및 어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가칭 제주 해양 레저 관광 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나누고 상생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어촌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에 따른 역량 강화 교육이나 기술 이전 등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및 시설의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계, 그리고 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정책과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며 이러한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어촌, 어항, 개발, 이용,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 개발입니다. 제주는 지역마다 조류, 바람의 세기 등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어항 및 해양 공간을 동일하게 레저 컨셉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은 낚시보트, 어떤 지역은 요트, 어떤 지역은 바다 낚시 등과 같은 지역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해양 환경과 자원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맞춤형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이빙 포인트, 낚시 포인트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제주 올레길과 같은 제주 바닷길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양 스포츠 이벤트 개최입니다. 제주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스포츠 이벤트에 비해서 해양에서 행해지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유치, 요트 제주 도일주 대회, 그리고 제주 수중 10경 촬영 대회 등과 같은 컨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VR 등의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정보 소개와 수중 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덕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이 그 해양 레저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주의 육상 자원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해양 레저 박람회의 어떤 주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주도는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그동안 오랜 기간 육상 관광 자원에 의존해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좀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등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점부터 미래에 제주도가 해양 관광 자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육상 자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 혼잡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 토론자로서 그대로 한라일보 경제산업부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2012년부터 제주 바다 그 수중 생태계 조사를 했었고요. 현재는 또 해녀 문화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그 다른 기자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람회 토론자로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주 바다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바다를 저희들이 취재하다 보면은 확연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하수 처리장이나 양식장 그리고 하천 유역이 있는 바다는 마을러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수중 생태계가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제주도나 행정 당국에서는 뭐 기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한 요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은 저희들이 차기도나 우도 같은데 가보면은 그 다른 제주 해안 연안에 비해서 굉장히 해조류도 좋고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육상 오염원으로 인해서 제주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저희들 같이 가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해양 그 레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주 바다 보존을 떼놓고 이용하는 측면만 부각한다면은 결국에는 해양 레저 산업도 같이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하수처장 근처에서 그 양식장을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요즘 그 치어들의 폐사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하수처리장 관련 부서와 그 양식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아마 연구를 하지 않나 연구하겠다 그러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성과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남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해양 레저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해녀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지난 2014년인가 15년에 저희들이 그 제주 바다 수중 생태계 조사를 위해서 대포 마을러장에 다이빙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뭐 다이빙에 앞서서 어촌 개정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9시에 가니까 배를 타고 9시에 가니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현 어촌 계장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전 어촌 계장님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해녀분들과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바닷속 들어가서 다이빙하고 촬영하고 하는데 좀 이따 보니까 누가 해경이 모터보트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해녀들이 신고 와서 불법 수산물을 채취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하다가 나와서 배 위에 타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그 샘플링 채취했던 뭐 이렇게 우뭇가사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경이 보고 나서 일단 돌아가고 취재를 마치고 그 대포 항에 나오니까 해녀분들이 몰려왔어요. 우리한테 도둑놈이라고 뭘 잡았냐 그러면서 결국은 해경까지 가서 저희들 자취정 취재 내용도 얘기하고 그때 전문가 두 분도 계셨는데
취재 내용도 얘기하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오해가 풀렸죠. 근데 해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니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물질 못했으니까 밥값을 점심값을 주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해녀분들의 마을어장을 어떻게 하면은 보존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취재했던 저희들에게 밥값을 주고 가라 그러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취재하는데도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 일반 스쿠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하기가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그 해양 레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녀 분들과 지역 어촌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조화롭게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뭐 특별자치도나 인천자유구역 뭐 규제 완화 지역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해양 레저 산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또 취재하면서 다이빙 샵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소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공기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10개 도내 1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100여 개 업체가 대부분 스스로 가게에서 공기통을 충전하거든요. 근데 충전을 하는데 이 공기통을 현행의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다 보니까 LPG와 거의 같은 그런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공기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호벽을 설치, 그러니까 충전기 옆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호벽 설치가 보통 한 2천에서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들거든요. 근데 돈에 영세되는 영세업체에서 이 막대한 돈을 들면서 투자하면서까지 방호벽 설치하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실 공기통이 LPG가 다른 게 공기통은 산소하고 질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LPG보다는 폭발 위험성이 덜한데 뭐 보관함에 꼭 보관하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 이것도 우리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레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제 제주 바다 하늘이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스쿠버 교육을 받은 그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인도서법에 보면은 준보전 지역, 그러니까 준보전 지역이 뭐 서귀포에 있는 스쿠버를 하는 대부분 섬이 준보전 구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실 어로 활동과 레저나 낚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의 생계형 어로 활동입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스쿠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외국이나 국내에서 스쿠버 다이빙들이 와서 서귀포 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스쿠버 행위를 금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계하는데도 어렵고 이분들한테도 제주 바다의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저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뒤에서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완화시킬 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대로 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 벌써 많은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의 슬로건이 해양레저 제주 관광의 오션 뉴딜 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션 뉴딜 산업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그마한 변화가 아니죠. 커다란 변화입니다. 획기적인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는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제주도가 육상자원 중심의 이 관광 레저 산업에서 이거를 좀 해양 레저 자원이 상당 부분 그 역할을 떠안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모든 산업이 여러분 알다시피 명과 암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이
지금의 소수 동호인 중심 이러한 산업에서 일반 대중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관광객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고대로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수중 생태계 악화라든가 어떤 지역 주민과의 갈등, 또 규제 완화에 따르는 이해 집단 간의 갈등, 이런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제주도 해양 레저 산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정승훈 교수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정승훈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김명남 교수님께서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양 레저 관광이 이제 과거나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만 관광을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에는 어떤 외부 환경 변화 요인이 나타나서 해양 레저 관광을 육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UNWTO 유엔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전 세계 국제 관광객 수가 2019년 수준 14억 6,100만 명 정도 됐는데요. 그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2년 반이나 길게는 이제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내국인 관광의 유치에 현재 시점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 산업에도 이제 전례가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아까 고대로 부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해양 관광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후 변화 관련된 내용들은 현 시점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류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의 변화는 해수욕장의 이제 모래 유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안 주변에 있는 관광 시설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해양 관광 자원에 대한 훼손, 그다음에 해양 관광객의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레저 관광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인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 이런 비전이 하이웨이 실행 계획에서 어떤 지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 5년간의 중기 실행 계획, 1년간의 어떤 단기 실행 계획, 연동돼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시장이 요트라든지 스킨스쿠버라든지 낚시라든지 다양한 시장이 세분화된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시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과거의 정책 사례와 같이 모든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 김영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해양 레저 관광 부분만 하더라도 관광국, 그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해양수산국 등 다양한 그 도청에서도 이제 그 국에서 이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 간의 어떤 그 협력적인 조정 방안, 그다음에 정책적인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협회라든지 제주관광공사라든지 관광 레저 사업자 단체라든지 이런 그 이해관계 집단 간의 협력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요거는 또 지역의 그 어촌계하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 민간의 어떤 이해관계 집단이 어떤 상생 방안이라든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해양 레저 관광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여러 가지 그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도에서 조정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 조정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관광공사에서 매년 그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해양 레저 관광 관련돼 가지고도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해양 레저 관광객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그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제주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분석을 토대로 그 관광객 성향 조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해양 관광하고도 그 체험하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연계시켜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개발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어촌 체험 마을이 6개 마을이 있는데 이 숫자가 그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촌 체험 마을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이제 고령화가 진전함에 따라서 가시면 이제 마을에 가시면 어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공기관이나 그 어떤 그 학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해양 레저 관광 플랫폼 구축 관련돼 가지고 김영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그 해양 레저 관광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새롭게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기존에 있는 그 플랫폼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 먼저 우선시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 체계 마련이든가 이런 점도 이제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해양관광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가장 답답했던 게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통계가 여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에서만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나오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 통계 자료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어떤 그 도에서 가능한 한 통계 자료를 작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금 현재 시기에는 그 해양 레저 관광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특별자치도가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탄소 경영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원 교수님 발언 감사합니다. 역시 그 관광정책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해양 레저 관광이 하나의 이제 규모의 경제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고도로 부장님께서 수중 생태계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 혹은 이해 집단 간의 갈등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수원 교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과제로서 기후 변화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그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해류의 변경 문제라든가 해양 생태계 파괴, 뭐 백사장 유실 등등 많은 우리 해변이나 수중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양 관광 자원이 좋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해양 레저 관광 산업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분화된 어떤 정책 제안이 나와야 된다. 더불어서 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도 해양 레저는 어쨌든 그 많은 대중보다는 어떤 그 동호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해양 레저 산업이 대중화가 되려면 이러한 관광자원 공급과 수요를 담당하는 이러한 양 집단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 역시 우리에게 떨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론자로서 임종훈 제주협회 감독님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요트협회 임종훈입니다. 김영남 교수님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 레저는 관광과 산업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마리나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개인이 여가 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높아지면서 요트, 마리나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2000년 초반부터 도두항, 김영항 등에서 개인 요트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제주도 요트협회를 중심으로 요트 동호인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문의 퍼시픽 리솜, 김영 요트 투어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 체험 상품들이 유행하고 있으며 운진항, 대포항, 사수항 등 도내 요트 투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내 공공마리나 시설이 되어 있는 도두항과 김영항은 개인이 요트를 구입하여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계류할 수 있는 선석은 오래전부터 포화 상태입니다. 도민을 비롯하여 육지권 요트 인구들의 제주도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요트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계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도 내 공공마리나 시설의 부족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요트들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도내 및 육지권 요트 보트 선주들이 선석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로의 유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해양 레저 산업의 성장률이 육지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해수부 등에서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내 공공마리나 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제주도는 물론 육지, 해외에서도 요트, 보트 인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해양 레저 산업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 부가가치 상승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지권에는 많은 마리나들이 있으나 예로 들면 여수 웅천 이순신 마리나, 남해 물건항 엘림 마리나, 후포 마리나 등 새롭게 개발된 마리나의 경우 개장하기 전부터 선석 문의가 있으며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석이 마감되는 등 새로운 마리나가 생기면 요트 인구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지역 상권 및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나 및 수리시설 전문 운영 인력 필요입니다. 육지권의 마리나의 경우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 후 마리나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 교육, 인력 양성 사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원활한 마리나 운영 및 수리 사업으로 부가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몇 년 전 김영의 고가의 요트 전용 크레인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상 수리 선석의 부족, 잦은 고장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트나 보트들은 수시로 육상에 상가하여 따개비 제거 및 아노드 교환 등 정기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크레인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수리 시설들이 확보된다면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많은 요트들이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며 일자리 및 지역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마리나 개발 및 요트 인구들의 원활한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항포구 쪽에는 이기주의 및 외지인의 유입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역 사회와 요트 인구들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피셜이나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항상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트나 보트 등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력이 기반이 되시는 분들이고 국내 많은 요트 인구들이 제주도를 방문하면 지역사회, 특산물, 식당, 숙박, 관광지 등을 이용하여 소비할 것이고 이것은 곧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피셔리나 항을 도내 곳곳에 개발하여 제주도 및 지역 경제나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훈 감독님 발언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골프 인구가 급증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 소득 1인당 3만 달러 이상 시대가 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늘어날 레저 인구가 요트 인구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인 성장이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종식이 되거나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이 요트와 관련된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마리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요트와 관련된 수리 산업이라든가 이 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창업, 고용 창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좀 기대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이규 과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김영남 교수님이나 여러 토론자들께서 제주 해양 레저나 제주 관광의 어떤 문제점이나 현황들 이런 것들을 정말 전부 골고루 제가 평상시에 고민하는 부분들 전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해양 레저, 해양 관광이 방향과 그리고 아까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까 토론자들이 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과 해명을 하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제주도에서는 제주 해양관광 그리고 아까 김영남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해양관광을 해양 레저를 이제 추진하는 부처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해양수산국과 문화관광 스포츠국 그리고 관광국 이것도 사실이고 근데 근간에 와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해양관광을 정책을 주관하는 데가 이렇게 산재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저법, 수상레저법, 마리나법 여러 가지 이 해수욕장법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요소별 입법을 전부 해서 이제는 해양레저 관광이나 해양관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 정비가 대부분 돼 있고 아까 스포츠국이나 이제 관광국은 이제 협조부서로 이렇게 해서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있는 제주 해양관광의 축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루즈 관광, 그 다음에는 마리나, 그 다음 오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2017년 3월 25일 사드 문제와 최근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크루즈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드는 이제 동북아시아 저희 나라와 관련된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507척의 120만 크루즈 관광객이 이제 방문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기항지였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의 양적 관광과 함께 이제 크루즈의 어떤 질적 관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크루즈 포럼을 7회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와 이제 공동으로 주관해서
이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제주 크루즈 포럼이 가장 상징적인 대표적인 포럼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크루즈가 멈춰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외국에서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내리지 않고 이제 타서 공해상으로만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고 있지만은 전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마리나 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마리나 우리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제주도에 있는 마리나 선석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주도는 크루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이제 추워지면은 또 이렇게 여행사에서 내려오고 다음 멤버십 관계도 있고 해서 선석이 굉장히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선석은 이제 111선석밖에 안 됩니다. 이제 공국마리나 63석과 그리고 민간마리나 45석해서 111선석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는 선석 수율을 이렇게 해보니까 수율을 생각 한 500석 정도가 돼야 이게 제주도가 이제 마리나 관광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이제 어떤 수요를 대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공공마리나는 예산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저희가 민간 쪽에 아주 그냥 대형 마리나 세계적인 마리나 포트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이제 많이 받았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화순항 쪽에 민간 마리나 해가지고 이제 한 300척 정도 되는 아주 럭셔리한 마리나 포트를 만들려고 이제 설계까지 완료했고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 유치를 이제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마리나나 크루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침체해 있어서 투자 유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분위기가 회복되는 대로 이제 건전한 투자자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마리나 포트를 세계적인 마리나 포트를 하나 마련하는 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해양 레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제주 관광이 그동안은 이제 뭐 보는 관광으로 일출봉 가서 보고 만장굴 보고 이제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 보고 이러다가 이제는 뭐 원래도 있었지만은 체험형 관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어떤 제주 관광의 대안으로 체험형 해양 레저 관광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개해 드릴 게 이제 서귀포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역 주민과의 다이버들이 너무나 이렇게 갈등 구조 때문에 제주 관광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서귀포의 해중경관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한 어떤 해녀와 다이버의 상생 모델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제 2018년도에 400억짜리 이제 이런 공모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과 다이버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거는 꼭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제주의 어떤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해녀들한테도 소득이 가고 다이버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해서 3자 간의 합의 끝에 이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제가 직접 발표를 해서 400억 되는 사업을 이제 따냈습니다. 따내서 지금 설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계절 그 다이버 교육이 가능한 어떤 풀과 그리고 이제 실내 서핑 그리고 스노클링 그리고 이제 그 해중경관지구와 문섬을 주변으로 해서 135만 평방미터인데 이런 어떤 바다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어떤 그 다이버 거점 도시로 해양 레저의 거점 도시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주도에는 굉장히 그 다이버 샵이 지금 한 117개 있는데 그 중에 한 94개소는 서귀포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 샵이나 다이버마다 이제 제주도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주 수중비경 10선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다이버 포인트를 전부 전수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처럼 이렇게 그 중에 예선에서 50% 걸러내고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중비경 10선을 선정을 해서 지금을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여객선 같은 데 있는 관광객들에게도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까 여촌 뉴딜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을 정말 일일이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무인도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대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문제였습니다. 2013년도에 무인도서법이 이렇게 되면서 제주도에는 이제 전체 무인도서가 71인데 그 중에 이제 현재 등록돼 그 관리가 되는 게 54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절대 보존도서, 준보존도서, 이용 가능 도서, 개발 가능 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인 도서를 관리하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준보존 도서가 취자도에 8군데, 그다음에 이 본도 쪽에도 6군데 해가지고 총 14군데가 준보존 도서인데 준보존 도서로 선정되면은 이제 준보존 도서의 1km 반경 안에서의 아까 고대로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이외에는 이제 금지되도록 이제 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는 지금 저기 해양수산부에 이제 건의를 해서 현재 어제까지 3일 동안 제주에 있는 그 준보존 도서를 조사를 해서 이제 관리 유형을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해역만큼이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제가 돼야만이 어업인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생업조업이나 레저 활동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과장님, 이제 주무부서 담당 되시는 분답게 굉장히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계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내 서핑 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난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 레저가 사람의 특성상 기후, 날씨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 플랜 B로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자원 개발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무인 도서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도에 존재하는 71의 이런 무인 도서를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영남 겸임 교수님께 좀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그 문제 의식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제주도 해양 관광 발전 레저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현재는 이제 문제가 진행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문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선점의 문제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이 발달된 선진 지역을 보면 선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에서도 만약에 모든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단기적인 이 정책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준비 안 된 선전자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향후 준비된 사람이 이제 그 곳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지역 주민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컸을 때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제대로 된 해양 레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한 5분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체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 레저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럭셔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럭셔리 산업하게 되면 호화, 쇼핑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좀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럭셔리 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야만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해양 레저 산업이 이런 스몰 럭셔리 산업에 최적화된 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와서만 할 수 있는 이 해양 레저 체험, 이 상품이 많이 개발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오늘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제안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해외의 그 해양 선진 도시에서는 오늘 나왔던 이 해양 레저 산업과 관련된 문제들, 기후 문제라든가 이러한 환경 문제라든가 이해 집단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이러한 해양 레저 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언급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지속적으로 좀 연구가 되고 상품화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레저와 관련된 많은 이제 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촌 유들 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사업,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서도 농어촌과 관련된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혜를 가지고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복 투자를 방지해서 좀 낭비를 방지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가성비 높은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어째 좀 남았나요? 예, 이제 시간이 좀 거의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다면은 한 분 정도 계속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 토론 내용들이 저희도 해양 레저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제주도가 해양 레저 산업 발전에 아주 선도적인 이런 그 위치를 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컨퍼런스 오전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